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은 10호 태풍이 월요일 오전 남부 내륙에 상륙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토지주 보상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강제 수용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선출 의장이 절도 혐의를 받고 사임했기 때문인데요.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급식 예산을 활용해 지역 학생 31만 명에게 인천 이음카드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상륙 소식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튼대거나 동쪽으로 더 튼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에서 25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김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포에서는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25일 동안 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천 여월동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발열과 가래 증상 등이 나타나 2일 부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자택 일대 방역을 마치고 A씨가 감염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지역 초중고교생들을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급식 예산을 활용해 지역 학생 31만 명에게 인천 이음카드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지급 시기와 지원금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 교육청과 조율 중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열린 실국장 영상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가 했더니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땅 주인의 절반은 시행사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까지 나섰지만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토지주들이 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들이 보상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겁니다. 사업이 표류를 하면서 보상 시점은 늦어졌는데 보상가는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토지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주 단지에 입주를 하려면 공사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토지 보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 토지주의 이야기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8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110만 원에 강제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갑니까? 첫째는 이주 단지를 먼저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에요. 강제 수용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팔고 싶지 않아서 팔았는데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네, 토지주의 입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모든 사업에 절차가 있는 만큼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 보상을 거부한 토지주들이 보상 절차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해 10월인데요.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위임장 없이 김포시가 몇몇 김포시의 행정에 따라주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서 몇몇이서 회의를 한 겁니다. 400명 토지주 땅을 한 10여 명이 한 거예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몇몇이서 회의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 김포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최한 보상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보상협의회란 토지 보상 단계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토지주 일부를 포함시켜서 만든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 토지주들은 지난해 이 보상협의회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협의회에 소속돼 있던 토지주 대표도 토지주의 대표로 인정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들이 협의한 보상안도 따라서 따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토지주가 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 토지주 4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 정도가 토지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요. 과거 보상협의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주들은 시행사의 보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갈리면서 지난해부터는 토지주 사이도 벌어졌는데요. 보상에 찬성한 토지주들은 사업이 중단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반대 토지주들과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보상 문제가 같은 땅의 주인까지도 갈라놓았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있습니까? 네, 김포시가 올해 반대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상협의회를 다시 꾸리면서 갈등을 풀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만으로는 이 새로 구성한 보상협의회도 뚜렷한 답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보상협의회 위원을 위촉한 게 올해 초인데요. 네. 이후 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조차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인데요. 김포시는 협의회 구성 이후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시행사와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보상협의회는 열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토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그렇다면 강제 수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미 시행사는 지난 5월에 경기도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토지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달라는 건데요.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물론 강제 수용도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현장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 반대 토지주들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가 현장 조사를 방해를 하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토지주들이 한 발 물러났고요. 일단 이번 주 감정평가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제 수용 이전에 시행사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습니까? 아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토지주들은 현재 시점, 그러니까 2020년 6월 시점 이후로 재감정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시행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감정평가를 할 때는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인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공시지가는 2008년 기준이 아닌 2014년 이후 기준을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구도 함께 했는데요. 네. 그러나 시행사는 최근 반대 토지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법적 기준에 맞게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기준 보상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고요.
이 입장은 토지주들이 요구한 재감정평가는 없다고 선을 그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강제 수용으로 갈 경우에는 반대 토지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년 표류 끝에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간 시내폴리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에 삼선 강병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병일 의원은 10표를 얻어 9표를 얻은 박병권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신임 의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지난 7월 이동현 전 의장이 절도 혐의로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동현 전 의장이 절도 혐의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반 만에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가 드디어 선출됐습니다. 한동안 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지면서 시민 걱정이 컸는데요.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성훈 의원에게 3일 열린 의원총회와 또 의장 후보 선출 과정 뒷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디어 이제 의장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박빙의 승부입니다. 의총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지 좀 전해주시지요. 사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우리 부천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차분하게 끝냈습니다. 짧은 소견 발표 후에 바로 그냥 투표에 돌입해서요. 그냥 조용하게 끝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당 후보의 삼선 강병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아주 만지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또 저하고 같은 또 지역의 의원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참 인정도 많고 참 성격도 차분하고 저는 좀 항상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동료 의원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장 이번에 수행하는데 아마 이번 공약에도 한 5가지 정도 우리 의원님들 앞에 발표했는데요. 2년 동안에 잘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믿은 만큼 든든한 의장으로 자리해 주길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 의장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예, 우리가 8월 24일 날 이제 추대냐 경선이냐 그 의총 이후에 바로 이제 휴가철도 접어들고 또 우선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모이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9월 11일 날 임시회의가 시작된다는 걸 항상 염려해 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의정 공백만 없이 메꾸면은 된다는 생각하에 좀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의 각종 의견도 좀 모을 과정이어서 좀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의원총회에서는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최종 결과 신임 의장 선출 소식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11일 날 우리가 이제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는 11일 날요. 거기에서 이제 강병일 의장이 선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천시의 의장이 새롭게 탄생된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 당 대표로서는 저는 우리 이학환 미래통합당 대표님에게 강병일 후보 선택에 대해서 원활한 협조를 부탁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요.
네, 후반기 부천시의장 선출 소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